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통계학의 마지막 강의인 제4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3강을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통계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느 유행가처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면 조금은 실망스럽겠죠?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Z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 값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변수 X에서 자료를 얻어요. 1번. 이 자료는 보자마자 물어뜯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조건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2번이죠. 여기에 머무르면 초딩이에요. 이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제3번이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분포를 알 수 있어요. 즉 몰려있고 흩어져 있고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세 요소를 모두 합하면 표준화 변수 Z를 얻어서 자료는 표준화되고 표준 정규 분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Z는 1절이고요. 제2절에 또 다른 Z가 있습니다. 앞에 Z는 표본을 하나씩 뽑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Z는 표본을 동시에 여러 개, n개만큼 뽑는 경우이죠. 두 번째 Z는 표준 오차를 이용하죠. 이상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4강 학습 목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추론과 추정, 가설 검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론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추측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측하는 것이죠. 추론을 알아야 고급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추론은 통계 분석에 기초를 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론의 종류에는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는데 차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추정이란 표본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기초로 하여 모수의 값을 추측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사용하죠. 예를 들면 처음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추정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정이 중요한 이유는 확률을 통해서 모수를 추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5% 신뢰 구간 같은 것이죠. 추정의 방법에는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추정은 쪽집게처럼 단일 숫자로 제시하고 구간 추정은 범위로 제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마치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봤죠. 시험 잘 봤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반평균이 몇 점쯤 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지난번 수준과 비슷해서 82점쯤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점 추정을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에게도 물었어요. 친구 1이 대답했어요. 친구 1은 애들 수준 차이가 있어 75점에서 85점 사이일 것 같아요. 친구 2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60점에서 90점 사이. 그리고 친구 3은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평균 점수가 어디 가겠어요? 0점에서 100점 사이이겠지요. 엄마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친구마다 구간 추정이 범위가 다르고 더욱이 친구 3은 더 황당했으니까요. 여기서 4명의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정확할까요? 모수인 반평균이 확실하게 포함되게 말한 학생은 친구 3이죠. 이 친구의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대답이 정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당황했던 것입니다. 점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단일 숫자는 알아듣기 쉽지만 정확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죠. 78점도 되고 85점도 가능하니까요.
대신 적절한 구간으로 말해주면 정보 가치도 있고 신뢰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은 일정한 확률 범위 내에서 모수, 예컨대 모평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95%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수, 예컨대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95%이고 나머지 5%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있는 범위죠. 여기서 95%는 구간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기분포의 면적입니다. 그 95%의 면적의 반인 0.4750을 보면 Z가 1.96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이므로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보면 우리가 Z가 왼쪽에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소수 첫째 자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9로 쭉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소수 둘째 자리로 진행하는데 0.4750이 있는 그 Z의 값은 1.96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5% 신뢰 구간을 정식으로 한번 좀 구해보죠. 이것은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95%인 구간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세 개의 신뢰 구간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세 개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어요. Xbar 1, Xbar 2, Xbar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음료수 4병을 평균을 각각 낸 그런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본이 Xbar 1의 신뢰 구간, Xbar 2의 신뢰 구간, Xbar 3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모수 M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 번째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뢰 구간이 평균을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95% 신뢰 구간은 이런 구간을 만약 100개 만든다면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5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신뢰 구간 공식 유도는 화면 우측에 있어요. Z 공식을 펼치면 됩니다. Z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변을 정리하고 모평균 M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평균과 표준 오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모집단의 표준 오차를 알지 못한다면 표본에서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해서 그걸 대신 쓰죠. 그것이 바로 S의 X바가 되겠습니다. 결국 공식은 모평균 M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Z, 그러니까 1.96 곱하기 표준 오차를 한 다음에 이 바로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 구간은 몸통과 꼬리로 되어 있어요. 몸통은 평균이고 꼬리는 폭입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체중 X가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9인 전기분포를 보이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다가 1.9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90% 신뢰 구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1.96 대신에 1.65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면적의 반을 0.4500으로 해서 표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럼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제 3번 어느 전구 제품의 수명이 있는데 평균이 1000시간이고 분산이 100으로 알려져 있다. 64개 집단에 대한 평균 수명에 대해 99% 신뢰 구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99%의 또 반인 0.4950일 때 Z값을 2.57을 구해서 1.96 대신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 10 나누기 루트 64를 하면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95%는 1.96, 90%는 1.65, 그리고 99%는 2.57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표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붉은색 타원과 푸른색 타원, 그리고 초록색 타원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면적을 먼저 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의 Z값,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를 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표본 크기의 결정 문제인데 사실은 실내 구간의 폭, 그냥 꼬리를 가지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학교 입시생들의 하루 공부 시간이 평균 10시간에 분산 9시간이라고 한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에서 신뢰 구간 폭을 1시간 이하로 하려고 하는데 표본 크기는 몇 명을 하면 될까? 그래서 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 구간 공식에서 폭만 이용한다. 이 폭이 말하자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n값을 구하면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